건강 한 스푼, 건강 한 스푼. 이번 시간에는 최근 늘어나는 대장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통해 일찍이 장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체 내에는 100조 개의 미생물이 있는데 그중 95% 이상이 장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장내 미생물이 암과 비만, 치매, 우울증, 알레르기 등 다양한 질환과 면역체계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대장질환에는 항문질환인 치질, 치핵, 치루와 과민성 대장증후군,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장결핵, 베체트병, 그리고 대장개실, 대장용종, 대장암 등이 있습니다. 변비는 대장의 연동 운동이 저하되어 원활한 배변 운동을 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항문질환인 치질은 변비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자극을 받은 정맥들이 커져서 생기게 됩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식습관 및 육류 섭취, 인스턴트 식품 과다 섭취로 배변 활동이 나빠지고 치질도 더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고민거리인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전체 인구의 약 7에서 15%가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데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육류 섭취를 줄여 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운동을 통해 장 건강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가 꼭 필요합니다. 매년 5월 19일은 세계 염증성 장질환의 날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전 세계 약 500만 명이 고통받는 만성 소화기 질환입니다. 2021년 한 연구에서 장 미생물에서 생성되는 대사체인 숙신산이 대장염증을 일으키는 과정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실제 대장염증 질환자에서 숙신산의 농도는 정상인보다 4배 높았습니다.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이 염증성 장질환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졌고 불규칙하고 육류 위주의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국내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치료가 어려운 만성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크론병은 구강부터 항문까지 모든 소화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양에서 많이 발병했지만 현재 우리나라도 많은 환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크론병 환자는 최근 5년 동안 40% 증가했고 3명 중 2명은 30대 이하이며 10대에 발병하면 중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의 점막 또는 점막 하층에 국한된 염증성 병입니다.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생기지만 10대에서 30대가 많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염증성 장질환은 2010년에서 2020년까지 10년 동안 2배가 더 증가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발생도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에게 영양실조, 성장장애, 사춘기 지체 등의 문제를 야기해서 치명적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육식과 적석식품 섭취 증가가 발생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발병 원인은 동물성 지방의 과도한 섭취, 섬유질 섭취 부족,
칼슘, 비타민 D의 부족, 굽거나 튀기는 조리 방법, 운동 부족, 염증성 장질환, 대장 용종, 유전적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인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을 경우 대장암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는 일반인보다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크론병의 경우도 대장암 발생률이 4배에서 7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 등 생활 습관이 중요하고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장내 세균은 세 종류로 일반적으로 유익균 2, 중간균 6, 유해균 2의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균은 상황에 따라서 유익균 또는 유해균이 될 수도 있는데 중간균의 비율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면역기관, 배설기관인 장 건강을 위해서 피해야 할 것과 꼭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육류 위주의 고지방 식사를 피해야 됩니다. 우유, 계란,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단백질과 지방질 과다 섭취로 인해 유해균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육류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장내 유해균을 늘리는 음식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은 대장정막 세포를 자극해서 장벽 손상을 일으키고 용종과 숙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017년 서구화 식사, 장내 미생물 불균형, 대사질환의 연관성 연구에서 고지방식 식사는 유해균의 수를 증식시키며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파괴하고 대사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로 대체했을 때 48시간 이내에 장내 미생물총의 현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장내 유해균이 증식하고 장벽 기능 장애가 발생하며 염증이 증가하게 된다고 2021년에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내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를 죽인다고 베를린 의대 도미닉 밀러 교수는 2017년 네이처지에 보고하였습니다. 네 번째, 식품 첨가물. 캐나다 해밀턴 맥마스터 대학의 연구팀이 초가공식품 소비가 염증성 장질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2021년에 보고했습니다. 초가공식품은 유화제, 방부제, 감미료 및 향료, 트랜스지방, 착색제 등과 같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고 더 많은 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을 말합니다. 연구팀은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등 21개국 35세에서 70세 성인 1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북미와 남미, 유럽의 연구 참가자들이 초가공 식품 소비가 더 많았고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야식을 피해야 됩니다. 늦은 저녁 시간은 인체가 가장 힘들고 지친 상태이고 소화액도 가장 질이 떨어지는 시간이므로 음식물의 소화가 아주 힘들게 됩니다. 음식물이 위장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장 활동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음식물이 위에 들어있는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알코올은 간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장 환경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면 소화기관의 혈액이 적어지게 되고 장 운동이 느려져 장 환경이 좋지 않게 됩니다. 이는
수면 부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자율신경계통에 혼란이 생겨서 장내 세균 균형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장내 건강에 중요합니다. 8번째, 항생제 등 약물은 단기적인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내성이 생기고 몸의 효소를 소모시키고 유익균을 없애기도 합니다. 2018년 고려대 의대 김인남 교수는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기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장이 건강해 몸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고 장 건강을 위해서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에밀리 로페스 박사는 정기적인 운동, 육류 대신 채소를 섭취하는 등의 생활 습관 개선으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각각 61%, 42% 막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2022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 3건을 대상으로 20만 8천여 명을 약 3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각각 61.1, 42.2%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유럽의 코호트 연구 3건의 분석에서도 마찬가지 결과였습니다. 장내 세균의 종류는 500종 이상이고 개수는 100조 이상입니다. 신경세포도 1억 개 이상이고 면역세포 70% 이상이 장 내에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방법에는 첫 번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2016년 채식 식단과 육식 위주 식단의 장내 미생물총 비교 연구에서 채식주의자가 육식주의자에 비해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장내 유익균의 수가 더 많으며 병원성 박테리아를 포함하여 유해균의 수가 더 적다고 밝혀졌습니다. 식이섬유는 유익균에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을 위해 채소와 과일, 현미, 통밀, 귀리 등 통곡물과 해조류 섭취가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2년에 서울대 연세대 공동연구팀은 대장암 치료 경과를 좌우하는 장내 미생물을 발견했습니다. 장내 프리보텔라가 많을 경우 경과가 양호했고 병원성 미생물인 푸조박테리움이 많으면 경과가 좋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프리보텔라는 특히 채식 비율이 높은 동양권에서 많이 발생해 채식과 대장암 치료 경과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유익균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아침은 소화 효소의 질과 양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인체의 소화력이 가장 좋을 때 식사를 하면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꼭꼭 씹어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음식물을 잘 씹어 먹지 않으면 장내 유익균이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제대로 씹지 않으면 음식은 소화에 부담이 되고 다량의 가스를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를 따뜻하게 하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나 통밀 등 꼭꼭 씹어 먹는 경우에 장에서 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익균이 잘 서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물 섭취는 먹은 음식물들을 잘 소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공복 시에 충분히 마시면 원활한
배변 활동으로 장내 환경이 깨끗하게 됩니다. 6번째, 걷기, 등산, 자전거 타기, 근력 운동 등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30분씩 걷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7번째,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소화기, 체온, 면역의 문제들이 생기고 장내 세균총의 질을 떨어뜨려서 건강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세포를 얻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이 꼭 필요합니다. 미국 예방의학의 권위자인 조엘 펄먼 박사는 각종 질병의 90%가 음식 때문에 생긴다. 영양소가 풍부한 식물성 음식과 건강한 식생활이 비만을 비롯한 수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 먹으라고 지정해 주신 음식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및 야채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하신 식물입니다. 인간의 장은 길고 육식동물의 장은 짧고 굵습니다. 장 환경에 맞지 않는 육식보다 곡물, 과일, 견과류, 채소는 모든 종류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가장 좋은 음식물이 됩니다. 밥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내 건강한 삶을 지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바르고 건강한 식사가 최고의 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강 법칙을 선택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환별 제식요리. 오늘은 대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버섯 들깨찜을 준비했는데요. 여러 종류들 중 오늘은 느타리 버섯 200g, 팽이버섯, 생표고, 양송이 각 100g씩 4종류의 버섯과 부추 50g, 곱게 간 들깨가루 1컵, 현미 찹쌀가루 4분의 1컵, 채수 5컵, 소금 2분의 1 작은 술을 준비했습니다. 버섯은 항산화, 항염, 면역력 강화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섬유질이 소화 건강을 돕고 건강한 장내 미생물 군집에도 기여를 한답니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 채수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2.5리터에 양파, 무 200g씩, 말린 표고버섯 30g, 다시마 20g을 넣고 끓입니다. 팔팔 끓으면 체에 걸러 국물만 받아서 한 김 식힙니다.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해 3에서 4일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채수가 끓는 동안 오늘의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 볼까요? 먼저 버섯 종류는 깨끗이 손질해서 적당한 크기로 썰거나 손으로 찢습니다. 부추는 밑단을 정리한 뒤 5cm 길이로 썰어 놓습니다. 냄비에 손질한 버섯들을 넣고 4컵에 채수를 부어 끓이다가 들깨가루와 찹쌀가루를 부어서 1컵에 채수와 함께 잘 풀어 넣습니다. 들깨가루와 찹쌀가루가 익어 걸쭉해지면
소금으로 간을 하고 좀 더 불에 두었다가 불을 끕니다. 상에 내기 전에 부추를 올려서 완성시킵니다. 향채소인 부추를 뜨겁게 조리할 때에는 마지막 단계에 넣어 김만 죽어야 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들깨찜에 들어가는 들깨는 아주 곱게 갈아야 식감이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오늘 쓴 버섯 외에 다양한 버섯으로 여러분들은 요리하셔서 대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부담 없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